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그 영상은 영화 우리 문화 활동을 통해서 이제 평소에 미리미리 면접 준비를 하자 이거죠. 공공기관 필기 준비생 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필기 합격하신 현직자분들은 그냥 교양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본 영화는 모가디슈라는 영화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말리아 내전이 벌어졌을 때 그때 이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우리나라 이제 대사관 직원분들하고 이제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서로 합심해서 탈출한 이제 그 과정을 그린 영화예요. 근데 이제 이게 배경이 언제냐면 최근이 아니라 1988년, 89년도인가 서울 올림픽 끝난 직후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제 기억상으로는 88년도에 컬러 TV가 나왔거든요. 그 전에는 흑백 TV였어요. 저는 어릴 때 흑백 TV를 봤었는데 88년도 딱 지났을 때부터 컬러 TV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정확한지는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 시대였어요. 전두환 씨. 그러니까 맞나? 맞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살벌하던 시대였어요. 뭐 군사 독재 정권 때는 메카시즘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본인들의 이제 군사 독재 정권에 반대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공산주의 빨갱이로 몰아가서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을 잡아다 고문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살벌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탈출한 영화를 그린 건데 이게 이제 탈출하는 과정에서 합심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되게 경계해요. 되게 경계하고 이 한국 대사관 측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탈출을 이제 진행했던 거니까 북한 대사관 직원들을 한국에 망명한 걸로 그러면 이제 자기들 실적이 되니까 처음엔 그렇게 하려다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인류애 동포애 북한 주민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같은 한민족이잖아요. 정치적 이념 때문에 이제 갈라진 거지. 근데 이제 어쨌든 인류애 그 다음에 한민족이라는 정신으로 이제 서로 도와가면서 탈출한 거예요. 탈출해서 그 과정 자체는 되게 재밌어요. 스펙타클하고 이게 이제 자문을 했던 분이 그 태상호 군사 전문 기자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 내전 지역을 취재를 많이 다니신 분이라서 이게 진짜 실제감 있는 이 잠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되게 이제 리얼하고. 근데 어쨌든 저는 딱 맨 마지막 장면이 기억이 나요. 어떤 상황이 됐냐면 그 이탈리아에서 이제 처음에는 북한하고 이탈리아는 그 당시 때 수교가 안 맺어져 있는 상태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한국 대사관 직원들만 비행기에 태울 수 있다. 적십자 비행기에 태울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대사관 분이 대사께서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 버려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죽는 게 뻔한데. 그래서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사실은 한국 정부에 망명을 한 거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도 책임 있고 그거는 공적이 되니까 그 당시 때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에서 한국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한국에서 그러면은 꼭 데리고 와야 된다 하면서 이제 이탈리아에 사정을 해서 이제 서로 협력을 해서 이제 북한 대사관 직원들도 비행기에 태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망명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타서 비행기에 가서 이제 내전이 없는 그 근처의 아프리카 공항에 내렸는데 딱 그 안기부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그 관련된 비슷한 기관에서 나왔죠. 북한에서도. 그랬더니 이제 우리 한국 대사관 이제 주인공 조인성 씨는 이제 안기부 직원이에요. 안기부 직원들도 국정원 직원들도 이제 대사관에 파견 나가서 근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사하고 딱 보더니 이제 그 북한 대사관 직원들한테 이래요. 우린 여기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다. 나가서는 절대 서로 아는 척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오해받겠죠. 서로가 오해할 거 아니에요.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북한은 너 남조선 인간들한테 뭐 흔들린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막 추궁당할 거고 한국 쪽은 왜 굳이 북한 주민 대사관들 도와줬냐 사상이 의심스럽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우리 여기서 작별 인사합시다 하면서 되게 애틋하게 서로 포옹하면서 서로 고맙다고 막 얘기해줘요. 고맙다고 하고는 딱 내려가지고는 양쪽에서 안기부 직원,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그 보위부 쪽이겠죠. 뭐 어쨌든 그쪽 사람들 타고 오니까 서로 아는 척도 안 하고 갈라지면서 이제 가요. 근데 이제 한국 대사관 분들이 처음에 북한 대사관 직원들을 이제 구조 요청을 받아들여서 도와준 게, 북한 대사관 쪽에는 어린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족 단위로 이제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양쪽으로 탁 갈라져서 서로 절대 눈 안 마주쳐요. 예, 눈 마주쳐 가지고 아는 척 하는 순간 이제 이게 뭐 양쪽 다 고문을 당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가는 길에 이제 북한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도와줬잖아요. 밥도 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쳐다보는 걸 부모들이 눈으로 싹 다 가버려 버려요. 그걸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가 벌써 65 몇 년이에요? 70년 넘었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이제 요즘에 젊은 세대는 그렇대요. 북한과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런 세대 인식이 달라지는 점이 너무 안타까워요. 예, 안타깝고, 북한과 당연히 통일은 돼야 됩니다. 대신에 민주 정권으로 통일돼야죠. 북한의 공산주의는 절대 용납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방어 민주주의 시스템상 공산주의는 절대 인정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공산 체제가 붕괴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붕괴되는 게 제일 이상적이냐? 이집트와 같은 방식으로. 이집트에서도 군사 독재 정권이었는데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집트 국민들이 그 나라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들고 일어나서 이제 정권이 교체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지금 이제 그렇게 갈 조짐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장마당. 그래서 화폐 개혁을 한번 했잖아요, 북한에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지금 젊은 누구예요? 김정일, 김정일인가요? 김일성, 김정일, 뭐, 김정은 맞죠? 김정은. 되게 어린 친구가 이제 왕조죠. 세습 왕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보니까 장마당이라고 해서 이제 암시장처럼 하면서 이 중국과 같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막 스며들어서 도입이 되기 시작하니까 돈을 가진 이제 이 장사꾼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냥 화폐를 개혁해 버렸어. 북한이니까 가능한 정책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냥 아예 가지고 있던 화폐는 다 휴지 조각 되게끔 그냥 화폐를 아예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제가 볼 땐 절호의 기회였는데 좀 안타까워요. 어쨌든 정치적인 공산주의는 절대 용납할 수는 없고,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같은 한민족이에요. 한민족 맞죠? 조선족도 마찬가지고. 근데 조선족 분들이 한국에 와서 조선족은 한민족으로 같이 취급 안 해주는 일부 몰상식한 한국 사람들 때문에 되게 상처받고 다시 돌아간대요. 중국에 있는 조선족 분들도 우리가 껴안아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우리나라가 진짜 강대국으로, 진짜 실질적인 선진국 강대국으로 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 해체되고 북한의 주민들이 우리나라와 같은 한민족, 그래서 민주주의로 통일돼야 되죠. 뭐 당연한 거예요, 그는. 근데 뭐 그 과정에 있어서 서로의 정치 체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연합 정부처럼 형성됐다가 최후에는 민주주의 정권으로 가자는 뭐 이런 안들도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근본 원칙은 공산주의 체제는 지금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나왔어요. 중국이 지금 버티고 있지만 중국은 사실은 진짜 공산주의 체제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저기는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를 따르는데 따르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공산주의를 막 뒤섞어 가지고 이상하게 변질시켜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공산주의라는 원 개념 자체는 실패한 정치 이데올로기라는 게 명확하고, 그거는 뭐 국민 주권주의 하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기본 전제로 한대. 근데 어쨌든 영화에서 보여지는 거는 우리가 정치적 이념 체제가 달라서 서로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쪽,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생존의 위협 속에서 똘똘 뭉쳐야 될 때는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한민족. 예. 이제 국제화가 진행된다는 표현은 좀 부적절한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전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북한까지 같이 이제 통일이 돼서 평화 통일이 돼서 진짜 실질적인 강대국으로 성장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인적 자원들이 북한의 아주 천연 그 자원들, 천연 매장 그 희귀 금속이나 이 자원들이 아주 풍부하잖아요. 북한은. 그러니까 그게 만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때문에 엄청 지금 국가가 없어질 판이에요. 지금 저출산 때문에. 예, 진짜 심각해요, 이게. 근데 북한의 이제 그 인구와 합쳐지면서 그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평화 통일은 반드시 돼야 되고 그 과정에 있어서 뭐 이러저러한 뭐 연합 정부든 뭐든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 국민 주권주의 하에 민주주의 국가로 통일이 돼야 된다는 건 뭐 그거는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멸공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또 막 이슈화 되고 있잖아요. 근데 멸공의 사전적 의미는 당연히 괜찮아요. 예, 방어민주주의 하에서는 공산주의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멸공의 사회적 의미가 예전에 우리나라 군사 독재 정권에서 지금 아까 그 영화에서 모태가 되고 있는 그 시절에 사실은 군사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민주주의 운동하시던 분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가서 잡아 넣을 때 그때 이 선전 도구로 활용되던 용어예요. 이 멸공이란 말이. 그러니까 민주운동을 하시던 그 당시 때 민주운동을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 멸공이 좋은 뜻이 아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변질돼서 사용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멤버십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영화는 정말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보시면 우리가 왜 평화 통일을 해야 되는지 통일이 왜 중요한지 너무 안타까워요. 예, 분단이 돼서 원래 같은 가족이잖아요. 한민족인데 이 사실은 그때 일본 놈들이 그 당시 때 일본 식민지를 하던 역사적으로는 막 뒤꼬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정치 이념 앞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에 대한 서로 인간성 존중, 동포애 하여튼 그런 거를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십시오. 꼭 한번 보시고 면접 준비생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기 준비생분들도 시간 날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